자, 저희 DC에요. 그 데이터가 지금 그냥 내부에서 다 그냥 불러들이는 데이터라서 같은 데 있는 데라서 뭐 별로 시차가 일어날 만한 뭐 그런 처리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 그 처리를 안 했는데 우리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외부에서 끌고 올 경우에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콜백 함수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콜백. 즉, 나중에 호출할게. 콜백. 그러면 나중에 호출해가 뭐냐면 그런 거가 똑같지. 물건이 도착하면 포장해서 보내기로 했어, 택배에서. 근데 물건이 도착 안 했어. 포장부터 해. 미친 거지. 포장부터 다 해서. 자, 보내야 돼. 물건이 안 들어왔는데, 그럼 포장도 열어놓고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 콜백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일이 처리된 다음에 순서대로 맞춰서 일을 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요청한 데이터가 들어오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근데 그게 온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코드는 또 이렇게 짜놓으면 1번 불러오기 콜 이렇게 불러오게 돼 있어. 2번 그거 가지고 처리하기 코드를 딱 짜놨는데 1번 콜 했는데 URL 타고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빛의 속도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코드가. 그럼 밑에 코드 실행하죠. 포장을 시작하는 거야, 바로. 포장. 물건 안 왔는데 포장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뭘 딱 때려가지고 탁 실행했더니 아무 물건도 없고 받은 사람이 컴플레인 제기하고 빈 상자만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스템. 기다리는 동안, 아, 뭐지? 제 아시는 저기 친구나 있고 형님, 어떤 형님이 계시거든요. 제 형님이라고 부른 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람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람하신 분인데 자기 아들이 공부하는데 돈을 많이 대줘야 된대. 그래서 돈을 이제 회사 직장 다니시는데 알바를 또 하시는. 그 옆에 집 가까운데 그 물류 그 창고가 있어서 알바 데모집을 항상 한대요. 거기가 이제 쿠엑스 그런데 쿠뱅 거기 쿠뱅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이제 그 좀 쉬운 일이 있대요. 쉬운 분류 작업이 있고 급하게 막 분리를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일이 있대. 근데 사람들이 급하게 막 하는 데는 안 가고 싶어 한대. 그래서 자기는 딱 갔는데 자기는 좀 순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전 저거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아줌마들은 그런데 나 저거 안 하면 안 할래. 갈래 집에. 그러면 그쪽에 가세요. 아주머니. 그래가지고 그쪽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일 쪽에 이쪽 하세요. 그러면 예 하고 가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위에서 관리자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 화면 이런 거 다 봐가면서 저쪽에 저쪽 저기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가서 일하세요. 계속 쉴 새 없이 일을 시켜. 계속. 그러니까 들어올 때까지 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놀고 있는 인력을 저쪽으로 보내서 일을 시켜 또. 저쪽에 일을 많네. 저쪽 칸으로 가세요. 그러면 저쪽으로 막 가서 계속 해야 돼. 그럼 죽어난대, 완전히. 네. 그게 왜 했냐? 들어올 때까지 놀아야지. 뭘 일을 해. 놀아야지. 코드를 놀게 해주는 거. 예. 그게 프라미스. 약속해. 약속해를 좀 잠깐 볼게요. 제가 약속해 업데이트를 어디까지 했냐면요. JS. 오랜만에 JS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데 1, 2, 3, 4, 5, 6, 7, 8 쪽 비동기 콜백부터 쭉 했는데 우리가 어싱크 프라미스 이걸 했어요. 프라미스하고 어웨이트가 핵심이었어요. 프라미스 약속해 원하는 결과 보장을 약속해 그 말이에요. 프라미스란 말은 원하는 결과를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오기 전에 포장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물을 탁 화면에 뿌려줘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뉴 프라미스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약속 변수에 담고 그 펑션에 성공 변수를 만들어서 실패 함수, 성공 함수 이런 거 이제 만들어 놓고 요 밑에서 이제 then 써가지고 우리가 처리한다 했죠. 약속 변수 점 then 해서 성공식 코드 성공하면 여기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기다리는 거고 여기서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시간이 걸리는 코드를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얘가 그것이 다 처리되는지까지 기다린다고. 요게 이제 프라미스고요. 이렇게 뉴 프라미스 해가지고 쓰는 방법.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더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진화돼서 나온 애가 어웨이트라는 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어싱크 함수를 만들어 놓고요. 어싱크. 그래서 그냥 프로미스를 쓰기도 하지만 좀 어싱크 어웨이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 키워드를 딱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애를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애가 이거구나.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싱크 키워드를 앞에 써가지고 펑션이 펑션인데 어싱크 펑션이 되는 거죠. 펑션이 어싱크 펑션. 그러니까 기다려 펑션이에요. 그래서 얘를 호출해 놓으시면 이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이제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처리할 경우에는 네, 이 펑션 함수 대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이 비슷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함수 코드 뒤에 then을 사용해서 성공 실패하는 거는 꼭 프라미스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처리하는 걸 보시면. 내가 지난번에 이거 할 때 한글로 써놓길 잘했어. 네. 영어로 변수명까지 지어놓으면 정신없어. 그래서 여기서 한글로 막 해놨어요. 내 함수 .then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죠. 이 안에 성공 실패 함수를 만들어 놓고 promise, resolve. 그런데 여기다 await를 쓰시면 await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wait 하면 그 await 문장 밑에 있는 애는요. 절대 먼저 실행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async 펑션 보여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실행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await 내 약속하면 내 약속이 되고 나서 await 요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한다. 그래서 저희가 요 async await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또 더 쉬운 애가 나왔어요. API로 지금 공개가 돼 있는 자바스크립트 API 중에 여기다가 하나 그냥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안 볼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새 파일. 06번 하나 만드세요. fetch라는 애를 만들어 보세요. fetch. 원래 이 fetch라는 단어는요, DBA, 데이터 다루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는 단어예요. 데이터 fetch라고 하거든요. fetching 또는 fetch. fetch는요, 갈고리 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긁어 모으는 것도 fetch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가을에 저기 낙엽이 떨어져 있는데 낙엽을 갈고리를 긁어 모으고 있어. 그 한 남자가 fetching을 하고 있는 거야. fetching. 긁어 모으고 있는 거야. 긁어 모으다. 긁어 모으는 걸 fetch라고 해요. 그러면 이 fetch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얘들 API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느낌표 하나 주시고요. 06번. fetch, miss, fetch promise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기본 개념은 다 promise에서 나온 거예요. 기다려. 완벽한 결과를, 네가 원하는 결과를 보장해 줄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타일 그룹을, 스크립트를 여기다 쓰지 말고요. 여기다가 내가 출력하는 데를 만들게요. 네. 여기다가 출력하는 데를 H1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네, H1 너무 큰가? H3 태그, 패스는 EXP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요. EXP 하나 만들고, 밑에다가 스크립트 구역을 요 안에다 만들게요. 스크립트, 스크립트. 이제 위에 HTML 요거 그려지고 나서 거기를 타겟팅 해가지고 찍으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출력 박스가 되겠고요. 출력 박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한번 봅시다.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볼게요. 간단한 데이터부터 한번 가져와 볼까요? URL로 되어 있는 데이터, 이제 데이터를 끌어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데이터를 다른 서버에서 가져올 경우 같은 서버에 위치한 파일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죠? 이때 그 전송 파일을 이용한 처리 코드가 에러를 나타낼 확률이 높아진다. 이때 promise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때 promise를 사용하면 되겠다.
근데 더 쉬운 프라미스가 있습니다. 더 쉬운 프라미스. 프라미스가 fetch API다. 네. 그래서 fetch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fetch에 대한 거는요, 뭐 설명이 막 완전 엄청 잘 나와 있고 그렇진 않아요. 저기 W3C에 그 fetch에 대한 설명이 그 API에 따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fetch API를 보시면 W3C 자바스크립트 쫙 여러분 API라고 얘네들이 모아놓은 애들 있어요. 네, 웹 APIs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네, 여기 폼 히스토리 스토리지 우리가 스토리지 API도 그거죠. 네, 로컬 스토리지 그 세션 스토리지 소개를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요 밑에 보면 fetch라고 있어요. fetch API. fetch API. 여기입니다. 주소는 제가 톡에다 한번 쏠게요. 바로 한번 열어보세요. 네, fetch API고 fetch API 여기 참고입니다. 참고. 참고 W3 schools 뭐 W3 schools 있는 거 참고. 거기 내용 보시면 얘네들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네, 잠시 한글로 번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API. Fetch API 인터페이스에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서 HTTP 요청을 하실 때 HTTP 요청 자체가 우리가 좀 코드가 좀 필요했었죠. XML HTTP 리퀘스트가 필요하지 않다. 즉 우리가 이거 연습하다가 찍어봤던 게 여기 보시면 promise 우리가 여기에다가 HTTP 리퀘스트도 그때 설명을 같이 다 했거든요. 비동기 파일 전송 처리하려면 자바스크립트엔 XML. 그래서 XML만 지금 쓰는 건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 XML 해가지고 XML HTTP 리퀘스트 객체해가지고 서버에 파일 요청해서 받는 거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처리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뭐 상태값도 받고 지금 처리가 됐는지 날라왔는지 뭐 이런 거를 방식을 쭉 써가지고 코딩을 하려면 뭐 좀 갖추어진 게 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코드를 보시면요. 네, 여기 밑에 우리가 코드 쓴 걸 보면은 막 이렇게 있었어 막 있었어요. 이런 처리된 게 있었는데 이런 걸 안 써도 되는 애예요. 네, 안 써도 되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ML HTTP 리퀘스트가 필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네, 뭐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실예를 좀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얘는 fetch란 바로 여기 여러 줄 주소 fetch API라는 그 설명은 그냥 그대로 쓸게요. 네. 브라우저가 웹서버에 HTTP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HTTP 웃는 얼굴까지 복사가 돼서 좋아요. 더 이상 XML HTTP 리퀘스트가 불필요! 네. 필요 없어! 어떻게? 자, 이런 패치는 이렇게 씁니다. 패치 썰 여기도 이제 패치 쓰는 법이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법, 사용법, 사용법. 사용법 이렇게 써요. 이 파일 주소가 있고요. 처음에 변수에다가 웹 웹상 파일 주소를 변수에다 담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변수 나변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변수님의 웹상 파일 주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냥 파일 주소잖아요. 파일 주소인데 이걸 가지고 얘가 받아서 변환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fetch 쓰시고요. 여기 나변수님을 여기다 써줘요. 나변수님을 쓰면은 얘가 이걸 받아야 받는데 여기에다가 문법이 된 문법이라는 걸 써요. THN. 그런 다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 하나를 써요. 변수. 그리고 여기 이게 저거죠. 그 화살표 함수죠.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하면은 그 내부에 있는 받은 애의 텍스트를 받을 때까지 얘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해요. 얘를 실행해요. 요게 그 다음 실행 코드예요. 요게 fetch를 하면 일단 데이터 웹상 데이터 로드를 합니다. 로드. 그다음에 로드 후 텍스트 읽기를 딱 하고요. then 그리고 x, y, z 얘네들이 이렇게 썼더라고. 이게 W3C에 있는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네. 거기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어떤 명령어를 쓰는 거죠. 명령어 사용.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읽은 후 어떤 코드 실행.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코드를 여기다 쓰라고요. 이렇게 fetch 그러면 그냥 파일을 XML, HTTP를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바로. 이렇게 쓰는 거랑 또 await랑 또 합쳐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가시고. 일단요, 제가 파일을요, let 파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파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GitHub 주소에 있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링크로 이동해서 여시면 실제로 그 외부로 오픈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텍스트가 브라우저에 열려요. 돔이란 무엇인가 하고 설명했던 내가 여러분에게 줬던 그 문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웹상 브라우저에 그냥 뿌리죠. 텍스트 파일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애가 있고요. 이게 바로 웹에 공개된 텍스트 파일. 좀 이따가 다른 파일도 읽어볼 거예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웹 주소의 파일을 배치하기. 근데 이거 배치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를 화면에다 뿌린다고 생각해 본다면요. 변환 없이 화면에 출력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document.query selector 왜 안 나와? 여기에 .exp 위에 거 출력하는 거예요. inner HTML로. inner HTML. 여기다가 파일. 일단 이거 봐봐. 변환 없이 그냥 파일 URL 가지고 텍스트를 읽어와 그래서 HTML에 넣어 그러면 되나요? 보세요. 이런 그냥 오리지널 날 것으로서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Alt Arrow 오랜만에 Alt Arrow 해보네요. 네. 그냥 주소일 뿐이잖아. 얘는 굉장히 순수하고 솔직하게 그냥 주소 줬으니까 스트링 값 그냥 여기다 뿌린 거예요. 네, 이거 아무 작업도 안 해요. 이렇게 텍스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텍스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력하기. 이거는 텍스트를 가져오지 않죠. 실제 문서, 실제 파일은 가져오지 못함.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주소 걸쳐를 놓고 웹 주소 파일 패치하기. 그러면 실제 파일을 얘는 가져올 것이냐. 근데 실제 파일 가져와요. 실제 파일 가져오기 합니다. 그래서 fetch합니다. fetch만 바로 써주시고요. 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file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then 그러고 나서 할 일은 x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 그 x의 텍스트를 실제로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오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출력할게요. then 이 읽어왔냐? 그러면 document 이 안에다가 뭐 x로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X 안으로 들어가서 도큐먼트 문장이 하나니까 그냥 중괄호 없이 쓸 수 있죠. document.query selector 이
아까 .exp를 했죠. .exp 여기에다가 inner html 여기다가 근데 잠깐만. 그냥 출력하면 되겠다. 이거를 뭐지? 여기다가 y 쓰면 되겠구나. 여기 x, 요 x를 여기다 쓰면 되겠다. x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출력하는. 그래서 화면에서 확인. 파일을 실제로 로드를 한 거예요. 이게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온 거라고. 굉장히 간단하지. XML HTTP 리퀘스트를 하지 않았는데 된다고요. 파일을 실제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뭐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애가 아니라서 그런 거는 지금 탁체열은 할 수 없지만 얘를 읽어오기 전에 만약에 밑에 도큐먼트를 먼저 찍어라 그러면 없는 애가 찍히는 거지. 문제가 생기죠. 널 없는 게, 데이터가 없는 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제이슨 데이터 같은 경우에 뭘 처리하려고 코딩을 해놨는데 읽어오지 않았는데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실제 파일을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내부의 파일을 읽고 가져온 후 내용 읽기를 합니다. 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화면에 뿌린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내용 읽기 후 화면에 뿌립니다. 성공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지금 또 하나 뿌려볼게요. 또 주석하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밑에다가 하나 더 뿌려볼게요.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파일 2. 파일 2를 하나 드릴게요. 파일 2. 지금 톡에다 드린 거 파일 2. 테스트 2는 제이슨 파일입니다. 이것도 화면 열기 한번 해보시면요. 어마무시한 제이슨 파일이에요. 스크롤 앱박 보세요. 내용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미쳤니? 왜 이렇게 긴 거니? 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열리죠? 실제 있다는 얘기야. 열렸다는 건 브라우저에서. 요즘은 브라우저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냥 화면에다가 뿌려주잖아. 그 파일 요청하면은요. 자, 그리고 내려갈게요. 이제 다른 방법. 다른 방법 위에다 설명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 사용법 1. 이거를 사용법 1로 할게요. 사용법 1. 사용법 2를 제가 여기 나변수까지는 똑같이 쓸게요. C 밑에다가. 사용법 2. 나변수 웹상 파일 주소. 가져왔다 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async 함수를 만들어요. async 함수 만들기. 네, async await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async function 여기까지 똑같고 키워드는 비동기 함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비동기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그 나변수를 받아요. 나변수님을 요 비동기 함수에서 받아야 네, 그래 놓고 여기가 이제 비동기 함수가 되겠죠. 여기가 비동기 함수. 자, 요 안에서 여기 변수 1 여기다가 변수를 선호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await를 시켜요. await 기다려. fetch 여기다 fetch를 쓴다고요. fetch 받은 거 나변수님을 여기다 써요. 그러면 나변수에 있는 웹상 파일을 받을 때까지 fetch가 받을 때까지 await 시키는 거예요. fetch then 쓰는 방법이 가장 오리지널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await하고 이렇게 크로스오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await, fetch, 나변수 얘 받을 때까지 fetching을 하니까 얘가 그리고 파일도 변환까지 해요. 내부적으로 HTTP, XML 그 리퀘스트를 해줘요 얘가. 그래서 await 기다려 이 얘기만 들으면 저의 큰 누님 댁에
강아지 두 마리가 생각나. 맨날 올 때마다 보여주시죠. 우리 강아지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기다려, 기다려. 딱 치면 와 난리가 나고 기다려 그럼 기다려. 어웨이터 기다려요. 예, 별로 뉘앙스가 좋지가 않죠.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걔네들. 변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 변수 1 기다려. 변수 1 받아. 어웨이트 변수 1. 자, 그러면 변수 1 가지고 뭘 해요? 변수 1점 여기다가 텍스트 읽기 내가 이렇게 텍스트 한 메서드가 있거든요. 이게 제 자바스크립트 메서드예요. 위에 거 끝났다고 세미콜론 할게요. 끝났다고 이렇게. 그러면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위에 거는 fetch를 기다리는 거고요. fetch 기다림. 그리고 다 받았으면 텍스트 기다림. 요걸 실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fetch를 기다리고 텍스트를 기다리고 그 텍스트는 패칭된 변수 1의 텍스트니까 제적. 네. 기다려, 기다려. 그리고 나서 먹을 거를 먹이는 겁니다. 밑에서. 여기 안에. 여기에 하고 싶은 코드. 이 하고 싶은 코드는 뭐냐면 네, 위의 코드가 완료된 후에 실행이 됩니다. 음, 위의 코드가 완료된 후 실행하는 게 하고 싶은 코드가 밑에 나옵니다. 네, 비동기 함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동기 함수 호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적절한 곳에서 비동기 함수 호출. 그래서 위에 비동기 함수 이렇게 호출해 주는데 여기에다가 나변수를 보내야지. 그 나변수를 보내서 나변수를 받아서 그 나변수가 처리되는 거예요. 나변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네, 요대로 한번 처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화면에 지금 얘네들만 뿌려져 있죠? 네, 돔이란 무엇인가? 그 밑에다가 이어서 뿌려볼게요. 띠딩 띵 띠딩. 얘 변수에다 담아놓을 걸 그랬네. 여기 타겟 좀 담아놓을게요. TG. TG에다 도큐멘트 요거 있죠. 네, 요거, 요거, 요렇게 담아놓을게요. 네, 그래서 여기 출력할 때도 TG 점 이렇게 할게요. TG 점 in 이렇게. 이제 TG 점으로 뿌릴게요. 출력할 곳. 쭉. 계속 갑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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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여기 밑에 내려갈게요. 이제 JS 파일. 밑에 갑니다. 여기다 이제 뿌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어싱크를 만듭니다. 어싱크 함수 만들기. 어스, 어싱, 어싱크 만듭니다. 어싱크 만들. 어싱크 펑션 get file 하겠습니다. 파일을 얻어라 get file. 그래서 여기에 받는 게 들어오는 값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 f 데이터라고 할게요. 파일 데이터, f 데이터. 네. 아, 좀 다른 이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f 데이터. 그래놓고 여기 어싱크죠, 여기가. 어싱크 펑션. 어싱크 함수고요, 얘가. 자, 그래놓고 여기 내려갑니다. 렛 변수를 만들고
my fetch, my fetch라고 하는 데다 담을게요. wait, 기다려, fetch, 기다려, f, 데이터, 올 때까지 기다려, 밑으로 갑니다. let my text, 텍스트 데이터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용하는 거야.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하든 변환을 하면 되니까요. wait, 그다음에 my fetch 쪽 텍스트. 그럼 내부에 있는 그 파일 내용을 읽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읽어와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이제 찍어줍니다. tg 출력. 출력하기 tg 점 inner html 플러스 이퀄 위에 것도 남겨놓으면 플러스 이퀄 해야지. 네, 플러스 이퀄 여기다가 한 번에 my 텍스트를 한 번에 출력. 근데 얘가 그냥 실행되냐? 함수인데 실행 안 되죠? 호출해야지. 호출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의 호출. 네, 비동기 함수 호출. 띠릭 get files. 여기에 file to 어디선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일을 시키겠죠? 그때 비동기 저렇게 쓴 애를 딱 호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패치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진 거예요. 패치가 처리를 이렇게 가져오는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HTTP, XML, HTTP 리퀘스트도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await 기본 async await 문법보다도 더 심플해졌어요. 얘가. 그래서 요즘 패치까지 같이 쓰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엄청나졌죠? 네. 그다음에 다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애를 우리가 제이슨 뭐 변환 같은 건 뭐 적당히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을 내용을 얻을 수가 있다. 성공입니다. 성공. 그래서 이제 요 fetch를 사용해 가지고요. 저희가 저거 하나 추가해 보려고 그래요. 뭘 추가하냐면 이건 여기까지 푸시 한번 하고요. 푸시. 잘 나오시네? 네.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완전 쉬워졌다고요. 패치 하나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터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 데이터가 아니라 파일 로드, 파일 로드. 파일 로드까지 기다려. 2번 여기 쓸게요. 로드된 파일 내용 읽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서 아래 코드는 출력하기는 이제 3번이 되겠죠? 3번 위의 1, 2번 순서대로 완료 후 출력하기가 보장을 얘가 해준다. 보장입니다. 보장. 자기가 어제 물어봐서 내가 하려고 했거든. 자기가 물어봐서 지금이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거를 저기 이제 우리 직접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외부에 요 데이터 이렇게 읽어와가지고 적용하는 거 그게 있는데 그 회원가입이라 하나 해둡시다. 그러면 날씨 데이터 읽어오는 애들 되게 뭐 이거 뭐 블로깅도 되게 많아요. 의외에서 날씨 정보 날씨 정보 회사인데요. 네, 요 날씨 정보 회사를 열어보시면 네, 여기 이제 회원가입 굉장히 쉽거든요. 일단 회원가입 하세요. 그래서 코드가 있어야지 얻어올 수 있어요. 날씨 정보. 회원가입 일단 해놓으세요. 여기. 나 아까 로그인 했더니
처음에 로그인하게 돼 있는데 여기 뜨잖아요. 그냥 어카운트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자기 이름, 이메일, 웬만하면 그냥 만들어지더라고. 패스워드도 별로 까다롭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 요거 다 체크 하신 다음에 로봇이 아니라고 하고 크리에이터를 딱 하시잖아요. 여기는 나 체크 안 했던 것 같은데 ETC는 체크 안 해도 될걸? 요거 위에 필수만 체크하시면 될 거야. 이거. 로봇 아니라고 하고. 네. 여기 앞에 이걸 당연히 써야지 이거. 이메일하고. 그럼 이제 이메일에서 확인하는 거 하나만 딱 그 이메일 자기 온 거에서 그 인증만 딱 하시면 돼요. 인증하시고 처음에 여기 있는 정보 읽어 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래서 자기 이름 지면 자기 이름으로 나와요. 전 탐이라고 했거든요. 사인인 하시고 네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 보시면 봐봐. 마이 서비스 API 키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 서비스 여기 가시면 내 API 키스가 이게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하는 키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저희가 인증을 얘네들이 자기네들 정보 가져갈 때 이거 가지고 인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키를 또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이름 써가지고 제너레이트 하면 또 키가 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서비스 API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무료 서비스로 해가지고 받을 거예요. 얘네들이 돈 받고 얘네들도 서비스 하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료 서비스로 해서 API 요 웨더 서비스를 저희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그 아까 여기 정보에서 보시면 마이 서비스에서 서비스에 보면 디테일 뷰라는 게 있거든요. 프리 플랜.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 쭉 설명을 뭐라고 했는데 돈 내는 것도 옆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free 있어요. free. get API key free. 여기 들어가면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해주고 있는데 또 키웠더라. 일단 회원가입하세요. 네. 지금 다 못해요. 지금은 요 회원가입만 딱 해놓으시고, 이따가 여기에서 정보 끌어다가 저희가 불러다가 쓸 거거든요. 네. 그거를 DC에다가 옆에 밑에 아래쪽 옆에 그 날씨 정보 찍히게 이렇게 할게요. 그거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거 금방 해요. 네. 네, 일단 가입만 해놓으시고 이따가 그 가입된 정보를 가지고 키 얻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네, 패치 업데이트 어웨이트 업데이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